한밤에 모인 엄청난 사병들. 오늘 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역적이 되거나 왕이 될 겁니다. 버립니까? 취월당입니까? 세자부터 죽입니까? 아니면 이 중요한 순간 방원이 기다리는 사람은 딱 한 명. 전하께서 환공 중이시라잖아. 날 밝으면 모두 끝장일세. 휘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대체 그놈이 뭐라고 이리 고집인가? 막말로 내 뱃을 젖지 알고. 방원이 믿는 건 조선 제1의 검 휘. 그때 여길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무서운 자. 조준! 그건 바로 휘.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늦었습니다, 대군. 너는 삼군부와 도당을 장악할 것이다. 너는 즉시 사병을 끌고 취월당으로 가서 뚫어라. 1차 왕자의 난이 시작됩니다. 분호를 내려주십시오. 군호는 이제 흘러가는 물을 되돌릴 순 없습니다. 산성. 이방원의 명에 따라 휘가 이끄는 사병들이 조선을 뒤덮습니다. 하지만 그 앞을 가로막는 세자의 세력, 휘의 라이벌 선호가 이끄는 부대와 마주합니다. 둘 중 한 명은 왕의 충신이 될 것이나 다른 한 명은 역적의 신하로 도륙될 밤. 길을 터라. 네 길은 여기서 끊겼다. 더는 한 걸음도 못 간다. 내 길의 끝은 네가 아니다. 기회는 딱 한 번. 우리들의 끝 여기인 것 같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 누구의 나라가 될 것인가? 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칼을 든 자들의 이야기. 나의 나라. 김선 해설로 완벽하게 이해하며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보집단 이화로에서 뛰어난 정보요원으로 자란 한희재. 위기의 순간 나타난 건 쐈다 하면 백발백중. 북방을 호령한 장수의 후예 서휘. 비켜, 화살에 눈 없어. 집안이 몰락해 천한 신분이 됐지만 무공만큼은 천하제일. 도망쳤지만 막다른 길목에 선 두 사람을 구원할 또 다른 인물은 감히 바로 네 앞이라고 난동이냐? 이성계의 오른팔 남전의 차남 선호. 네 앞이냐? 네 위에 까마득한 위에 좌두대원 남겸대감이 계시다. 그분 아우분이 정삼품 사복시정 남전대감 내 부친이시다. 농일 듯 싶으냐? 하면 뽑아라. 내 너 따위 하급은 흔적도 없이 찢어버릴 테니. 하지만 서울 출신인 선호 모두 고귀했으나 천한 신분이 된 세 사람은 기회를 노립니다. 그 역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난 말이다. 왈패나 잡으려고 무관들여온 게 아니다. 지긋지긋한 서울 팔자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거다. 어련하시겠냐? 팔자의 반은 부모라 했었지. 나머지 반은 우리가 뒤집을 수 있다. 계급이 분명한 고려에서 선호는 어떻게 뒤집는다는 걸까요? 팔자가 부침개도 아니고 어찌 뒤집어? 나라가 뒤집어질 때 판이 통째로 흔들린다면 가능한 일. 고려는 결국 뒤집힌다. 그때 나는 그 중심에 설 거다. 중심에서? 무슨 수로? 이성계 장군의 칼이 될 거야. 칼이 되기 위한 기회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죠. 일어서라. 무릎은 꿇으라고 접힌 게 아니다. 걷고 뛰라 접힌 것이다. 정실의 아들이 죽고 나서 첩의 아이인 선호에 대한 집착과 기대가 커진 남전. 정삼품 사복시정이 조롱당하는 게 우리 가문이다. 무가에 턱에 걸리면 소가 웃을 일이다. 내 핏줄은 그래서는 안 된다. 무가의 장원을 하라는 강남 부모 뺨치는 욕망. 넌 네 한 몸이 아니다. 사실 네 형이 못 가지. 오늘은 그만하고 쉬어라. 하지만 설이라고 형의 대용품이 될 생각이 없는 선호. 선호의 목표는 더 거대합니다. 전 대감을 위해 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쏩니다. 그런 선호에게 아빠 찬스를 제공하는 남전. 모레 새벽 강무장에서 사냥이 있다. 채비하거라. 강무장이면 왕실 전용 사냥터가 아닙니까? 이 나라 고려에선 강무장에 들 수 있는 이가 둘 더 있다. 왕 다음 권력자.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 문화시중 최영. 그 늙은이는 활들 기력조차 만무하다. 수문하시중 이성계 장군. 그 자체로 세상이 될 뿐이시다. 네 그릇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라. 눈도장 찍으면 출세길은 보장. 무리꾼이 필요할 것이다. 말처럼 잘 뛰고 개처럼 잘 짖을 자를 구해라. 선호 옆에 딱 한 명 있죠.
드디어 열린 운명의 사냥. 서희의 운명도 달라질 겁니다. 묵직한 말발굽 소리, 수신께서 묻기 전에 입을 떼지 마라. 앞서가지 말고 뒤로 처지지도 마라. 생존 비법. 3보 이내로 들지 말고 5보 밖으로 벗어나지도 마라. 드디어 도착한 고려 최고의 실권자 이성계. 사복시정 남전 수시중을 뵙습니다. 너는 어찌 굴려에 매느냐? 금일은 사적인 자리이니 통계를 개념치 마라. 말씀 받잡습니다. 남순호입니다. 평소 장군의 대라 진격을 흠모해 왔습니다. 금일은 대라가 없으니 어쩐다. 뵙게 된 것만으로도 더 없는 영광입니다. 활을 보자. 전투 말렙무장답게 활부터 살피는 이성계. 이 시위는 찬 새벽엔 줄고 낮볕에 늘어진다. 너무 팽팽하면 다루기 어려울 뿐더러 손이 상하기 쉽다. 그때 내 것을 써라. 무릎으로 받아라. 그건 왕이 신하에게 줄 때나 차려야 할 격식. 곧이어 펼쳐지는 사냥을 위한 몰이. 새가 하늘로 날아가면 그때 하지만 너무 긴장한 걸까요? 혼자 명중하지 못한 선호. 심지어 급하게 화살을 꺼냈다가 전장에서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실수. 그때 눈치 빠른 서희가 수습에 나서는데 평소대로 쫄지 말고 서풍. 바람 세기는 댕기가 날릴 정도 한보 앞을 쏴. 치솟을 때 말고 날개짓을 멈출 때. 듣고 있냐? 현재 사냥터의 상황을 빠르게 체크한 서희의 비범함. 이번엔 제법이다. 과찬이십니다. 이성계의 눈이 향하는 것은 선호가 아니라 서희. 쏠 줄도 아느냐? 비로합니다. 활을 내려라. 하필이면 던진 화살이 철공이다. 쉬운 각공을 주랴. 바람엔 차라리 철공이 낫습니다. 내구성은 좋지만 탄성 효율이 떨어지는 고난이도 활. 애초에 실패하라고 준 거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몰입꾼의 악기를 놓고 활을 드는 기회를 얻게 된 서희. 관역을 주라. 곧바로 활씨를 당기는 휘.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번엔 더 어려운 곳. 놀라운 실력. 터문제 주다. 몰입꾼으로 두긴 아깝다. 무가엔 응시할 테지. 소생 천출이 오라. 무가에 응시조차 못하는 신분. 하지만 이성계의 화살촉 하나면 농명세에 보여라. 응시를 허할 것이다. 맞는 키. 저 따위가 어찌? 너 따위가 급체를 한다면은 훗날엔 향수 부공민도 응시할 수 있겠지. 재능을 아낀 이성계. 서면 그저 땅일 뿐이나 걸으면 길이 된다. 길을 내보아라. 욕망을 심어주는 자 이성계. 휘는 다시 꿈을 꿉니다. 감히 받잡습니다. 이성계의 이목이 휘에게 쏠린 지금 상황이 못마땅한 남전. 날이 밝았으니 노루가 깼겠다. 꿰입니까 뭡니까? 몰자. 전쟁이든 사냥이든 틈을 주면 안 되는 법. 하지만 틈을 주고만 선호. 기생정부에 양귀비를 들여오다니. 그래서야 어디 머리라도 올릴까? 그리 보시니 그리 보이는 겁니다. 내 눈이 틀렸다. 휘는 더 보셨고 저는 덜 보셨습니다. 휘는 과대평가고 자신은 과소평가한 것이라. 휘든 누구든 무가에선 안 집니다. 부자지간이라는 게 참으로 묘하다. 아들이 날 넘길 바라지만 막상 뛰어넘으면 질투가 난다. 방언이 문과에 급제했을 때 내가 그랬지. 덩실덩실 춤을 추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해. 칼로 세운 가문의 붓은 처음이었다. 근데 이놈은 칼솜씨도 제법이니 질투가 날 밖에.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아들 아직 부족하다. 하나 장원을 한다면 정벌 때 내 부관으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은 장원만 하면 탄탄대로. 모자르냐? 차고 넘칩니다. 이제 오랜만에 사냥을 한 진짜 이유를 논의할 때 더는 왕명을 거스르기 어렵다. 요동정발을 하라는 왕의 압박. 출병은 4월. 넌 좌장으로 내 곁에 서라. 국경을 넘으면 요동은 곧 겨울입니다. 정벌이 아니라 이건 사실 집단으로 자결을 하는 꼴입니다. 죽으라는 말. 하지만 정벌군은 국경을 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전쟁은 개경에서 시작되고 끝날 것이다. 요동이 아닌 왕이 있는 개경에서 끝날 거라는 말은 뒤집는다.
명을 바쳤습니다. 좋다. 멈출 수 없는 역사 흐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편 과거 응실하러 온 서희. 내 아빈 개가 아니라 고려 제일검 사검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꺼지라고 해봐, 이 개자식아! 얼마 전 개라고 무시하며 꺼지라고 했지만 이성계의 화살촉 앞에 선 절대 서희를 무시할 수 없죠. 그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세 사람. 그렇게 시작된 문과시험. 여기서 장원하는 차는 단번에 신분이 바뀝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백발백중하는 두 사람의 실력. 그렇게 올라가다가 결국 마주한 두 사람의 대결. 그야말로 막상막하. 하지만 선호의 무너진 측면을 파고든 서희. 결국 승. 공인된 확실한 승리. 뭔가 안타까워하는 관료. 그 순간 서희의 뒤통수를 노리는 선호. 갑자기 종, 끝난 경기를 다시 끝내는 관료? 동료. 남선호, 승. 승리하고 기절한 선호. 반면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모든 과시는 시관이 종료를 선언해야 끝이 난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물음이 틀렸다. 먼저 이래선 안 되는 법을 찾아와라. 한마디로 힘이 있어야 이유가 생기는 법. 그게 현실이었죠. 한편 장원 3호를 들고 남전을 기다리는 선호. 여쭐 것이 있습니다. 답을 미리 주마. 내가 시간을 샀다. 한마디로 선호의 장원은 정해진 결말이었죠. 대체 뭐가 그리 당당하십니까? 그리 당당하시면 처음부터 샀다고 하지 그러셨습니까? 샀으니 변희해라. 대충 해도 장원이다. 그때 제 힘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넌 이길 수 있었겠지만 난 이겨야만 했다. 더 절박했던 남전. 넌 너를 위해 활을 쓴다 했지. 난 나를 위해 널 장관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기회를 잃은 서희. 대감이 제 유일한 벗을 망쳤습니다. 시간을 샀다 고변해라. 어서! 뭐의 망설이니? 벗! 가난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쌀이고 그 다음이 벗이다. 그따위 벗이 너보다 소중하냐? 벗을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다. 내 핑계를 대도 좋으나 다슴 마라. 그때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온 남전. 나라 나서라. 그들을 부른 건 다름 아닌 찾으셨습니까? 따라라. 이성계? 황산에서 외국에 교부로 쌓였을 때 노을로 사지를 뚫고 왔다. 뚫리고 베인 채 곁에서던 네가 지금도 생생하다. 빚이다. 평생을 두고 갚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겠다. 이성계가 미리 잡아둔 사람은 다름 아닌 선호를 장원으로 만들어준 시관. 식전부터 서한데 투서가 들었다. 무가 과시의 부당함을 고변하고 제시를 청하는 글이었다. 네 아들이 장원이었다지. 큰일을 앞두고 잔음이 나서는 안 되는 법. 또 누가 아느냐? 이제 와저 둘뿐입니다. 맞느냐? 사실 얼마 전 시관에게 한턱 쏘는 모습을 서희에게 들키고만 남전. 더는 없습니다. 하나 이번 일은 풍문이 아니라 사실이다. 황산에서 진 빚 갚으마. 이성계의 화살이 향한 것은 이것은 경고. 이젠 선호를 시험할 차례. 살기 위해 도망가는 시관. 모든 건 너로 인해 시작됐다. 매듭을 풀 수 없을 땐 끊어야 한다. 꿀팁 하나. 입은 닫아 막는 것이 아니라 죽여 막는 것이다. 그게 이 정글의 법칙이었죠. 끊지 못한다면 너의 부자는 여기서 죽는다. 죽이거나 죽거나. 망설이는 선호. 아무리 아끼는 부하라도 가차없는 이성계. 더는 망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선호. 끊었습니다. 제 손으로. 다시 이어지면 내 직접 끊을 것이다. 이후로 모든 피는 제 손에 묻힙니다.
장군께서 심령하십시오. 이성계의 확실한 수족이 된 남씨감은 나를 흠모한다 했었지. 이제 겨우 한 걸음 다가온 듯 싶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아는 이가 하나 더 있다. 어찌할 테냐? 친구를 죽일 순 없지만 그렇다고 살려둘 수도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 군역, 법의 예순까지 군역을 설계할 수 있으니 휘를 죽을 때까지 가둬둘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두겠다.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게 됩니다. 느닷없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말미를 주시오. 동생과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군대로 끌려가는 서희. 그 길로 동생과 생이별을 하고 뜨겁게 가까워지고 있었던 희재와도 멀어진 서희. 그가 깨어난 곳은 왕의 명령으로 이성계 부대보다 먼저 요동에 간 선발대. 그 전쟁터 한가운데서 생존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서희. 여긴 그냥 전쟁터가 아니라 서희 한 명이 죽는다고 해도 아무도 모르는 지옥. 한편 출정 준비를 하는 이성계. 성벌금 편제는 좌우군 약 4만, 겸석 1만 2천, 말 2만 저필입니다. 출정과 즉시 부인과 가솔들을 피시 지키겠습니다. 내 가솔들이 숨으면 최영이 의심할 것이다. 완벽하게 소개합니다. 둘째 부인은 어쩝니까? 이성계의 아킬레스건 강씨 부인. 최영은 강씨 부인께 먼저 칼을 보낼 것입니다. 상대도 그걸 잘 알고 있었죠. 한편 강씨 부인에게 접근하려는 또 다른 사람은 희재. 포천 강씨. 희재는 무슨 계획인 걸까요? 그 사이 가족들을 두고 출정하는 이성계. 왕과 최영이 제멋대로 요동에 선발대를 보냈다지. 왕과 최영 장군이 그리 무리한 이유는 선발대가 닿으면 본대도 닿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끼. 정벌을 재촉하려는 왕의 압박이고 최영의 수작입니다. 정예는 모두 우리 본대에 있다. 선발대는 죄수들과 wal패들로 꾸린 무합지졸일 뿐 사흘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성계 생각엔 선발대가 전멸하면 이성계 부대가 회군할 명분이 생기는 것. 하지만 선발대가 끝까지 버틴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군역으로 끌려간 희는 버티고 있었죠. 여긴 현실에 존재하는 지옥. 넉나간 희. 그런 희를 깨우는 노련한 장수 박치도. 여기서 선택지는 딱 두 개뿐. 죽이거나 죽거나. 한 차례 전투가 끝나면 상황만 체크하는 지휘관. 거시기 대장, 야 좀 살아있는 것 같은요? 소중한 목숨이지만 무능력한 지휘관에겐 그저 귀찮은 부품. 숨 붙어 있어. 가로막은 건 희. 지혈을 해야겠어. 37근과 100근분을 주시오. 어서. 그래, 막아선 지휘관. 이유는 군량보다 귀한 게 37근과 100급뿐이다. 함부로 줄 수 없다. 살아 있어. 눈이 있으면 보란 말이오. 그러냐? 내 눈에는 시신으로 보이는데. 살려주시오. 말하지 말래도. 똥도 뭉거리는 우랄매. 불쌍해서 어쩌요. 나도 지켜야 할 누이가 있다. 그러니 살자. 살아서 돌아가자. 하지만 죽음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놈도 곧 갈 듯 싶은데 내가 미리 망고에 올려주랴. 두고 보시오. 그쪽보다 하루라도 더 살 테니까. 그쪽? 감히 쫄대기 주제의 대장한테 그쪽? 네가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더는 무서울 게 없는 희. 졸도 장도 망부에선 똑같은 한 획이오. 나 죽이려거든. 망부의 획부터 긋고 오시오. 지금 희는 저승사자가 온다고 해도 무섭지 않습니다. 한편 압록강을 넘지 않은 채 진을 친 이성계 부대에선 병사들이 하나둘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질이다. 즉시 격리시켜라. 아이고 나네 형이 되면은 지는 죽어요. 거기는 어서 붙은 채로 태워버린대요. 야. 널 살리다가 5만이 죽을 수도 있다. 그걸 막는 것이 내 일이다.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 이질이 들고 있습니다. 군탈자도 늘어 금일 벤수만 20입니다. 장마철에 이질이야 겨울철에 곧불과 같고 군탈이 20이면 아직 하찮습니다. 듣기는 좋은 말이나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이 되는 법. 곧불로는 안 죽어도 이질은 죽습니다. 한마디로 그 즉시 손실. 시신은 태운다 해도 앓는 이들까지 태울 수 없으니 하찮지 않습니다. 부관 따위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장군께 전황을 직언하는 것이 부관이요. 입속에 혀 말고 품속에 칼이어야 시위장이고. 감히 부관이 옳다. 시위장은 자중하라.
이 일로 더욱 선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이성계. 또 더위 악용한호가 활 시위가 늘어지고 있습니다. 정벌군의 절반이 궁병입니다. 활이 없으면 정벌도 없습니다. 압록이 무립으로 도강이 어렵습니다. 정벌의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그 또한 옳다. 이후로도 직원을 망설이지 마라. 한편 선발대가 있는 곳에선 적장에 목을 말이오? 무리한 명령. 귓근형에 말뚝을 쳐박았나. 가져와. 해 떨어지기 전까지. 대낮에 적진까지 들어가란 말이오? 차라리 자결하라. 맞습니다. 가서 죽으라는 말. 그 이제야 귓근형이 튀었나 보다. 적장을 따야 시간을 번다. 그 해야 하루라도 더 살 거 아니야. 조를 꾸리겠소. 꾸려라. 꾸릴 수 있으면. 하지만 죽으러 가는 길을 동참할 바보는 없죠. 그때 따라 나서겠다는 이상한 사람.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뛰어난 무관이지만 정략가이자 승진길이 막혀있던 박치도 명예 투항할 수 있습니다. 낌새만 보여도 배라. 아니, 잘나서 군막에 걸어라. 왜 따라왔소? 정말 투항이라도 할까봐? 여진족은 대장이 베이면 부장이 있고 왜구들은 도망친다. 명은 상부에 보고한다. 적장을 잡으면 시간을 벌 수 있다. 해서 왔다. 그때 장군막, 붉은 갑주. 빠르게 활시위를 당기는데 바람은 김인머리 스칠 정도. 5불 더 봐라. 순식간에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고 브리핑까지 하는 실력. 기회는 지금. 하필이면 맞지 않은 화살. 급하게 다시 장전하는데 무슨 짓이오? 시가 떨린다. 숨을 골라. 그러다 놓치면 박치도의 완벽한 가이드. 결국 완벽한 타이밍에 적의 우두머리 급소에 꽂힌 화살. 대각. 이로 인해 선발대는 계속 버틸 수 있게 됐지만 이성계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죠. 한 달째입니다. 왕은 평양사까지 올라와 독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은 더욱 심해지고 군탈은 200에 달합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더 이상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용맹한 병사들만으로는 못 버틴다. 글쎄, 유능한 지휘관 있을 것이다. 전군 중 가장 무능한 이가 선발대장입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잘 버티는 선발대. 선발 대장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추측대로 선발대장은 부상 중이잖아. 조간놈은 박조간이 대장이야. 싸게 독전 가셔, 엄놈. 맞서 싸워라. 물러서는 놈은 내 편에 죽을 것이야. 연설한다. 선발대장은 무능했지만 실전 경험을 쌓아가는 서인은 날로 강해지고 있었죠. 적의 공격도 거세지만 서희를 중심으로 단합하는 병사들. 적의 장수까지 날아서 희의 활약으로 이번에도 버텨내는 선발대. 한편 결심한 이성계. 피를 흘려야 할 것입니다. 그 피는 최형이 아니라 나의 것일지도 모를 일이다. 둘 중 하나는 죽습니다. 피를 두려워하지 마라. 400년을 쌓여 썩고 문드러진 페달이 어찌 피와 고통 없이 절로 사라질까? 왕은 어쩝니까? 왕을 골밖에서 죽이면 암살이고 시해다. 왕을 의롭게 죽이면 백성은 죽은 왕을 가이오하고 그리워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최대한 구차하게 만들어 존엄을 해쳐야 반발이 없는 법이다. 하여 고한다. 왕은 구출의 대상? 나 우군 노통사 이성계는 이호로 왕명을 거스른다. 하여 명한다. 고려의 왕은 받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보호의 대상. 요동 정벌군은 회군한다. 위화도 회군. 남씨 부자도 이성계와 함께 운명이 바뀔 겁니다. 최영이 필시에 내 가소를 노릴 것이다. 방원에게 파발을 띄어 모친들을 동북면으로 모시라 일러라. 첫째 방어가 아닌 다섯째 방원에게 말입니까? 태어난 순서가 무슨 대수냐. 가장 뛰어난 건 다섯째. 내겐 방원이 맞이다. 그것도 모르고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방원. 자, 마셨으니 이제 돌려야지. 어느 놈으로 갈까? 그래, 이 놈이 좋겠다. 자, 간다. 거칠 게 없는 방원의 술주정. 아니, 이 2월에도 이리 고운 꽃이 있었나? 달빛에 피어 화월이라 하옵니다. 우리 달빛을 보면서 배꼽 한번 맞춰볼까?
아 부끄럽사옵니다 나으리. 그래. 이방원이 단순 망나니처럼 보이지만 이하루를 지키는 결에겐 달리 보입니다. 애비는 전쟁을 나간 판에 아들이라는 놈이 술이나 빨고 앉았고. 모두 술을 마셨지만 아무도 취하지 않았다. 병장기는 손 옆이고 12방위를 완벽하게 호위하고 있다. 한마디로 잘 훈련된 병사들의 위장. 저자, 내 눈엔 망종이 아니다. 위화도에서 급전입니다. 그 순간 표정이 싹 바뀌는 방원. 보자. 이성계 특명. 자리를 물려라. 호령 한마디에 순식간에 모이는 병사들. 천가, 방원의 수족. 너는 즉시 제벽동으로 가서 어머님을 함흥으로 모셔라. 최영이 쫓아올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뚫어야 한다. 가설이 잡히면 아버님의 형명도 묻겠다. 방원은 강씨 부인을 찾아가는데 다섯째 방언이요. 빼고 난다는 소문보다 늦었다. 넌 일을 어찌하느냐? 모시겠소. 이 상황에서 기선제압부터 하는 강씨.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예를 갖춰라. 그전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순간 칼을 차고 강씨 부인에게 다가가는 방원. 그걸 보고 놀란 강씨 부인의 전략가가 된 희재. 모시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몸을 피신하는데 문제는 병사가 쫙 깔렸습니다. 놈들이요 산길을 타오르고 있어. 몇 놈이나 되나? 8에서 10. 이대로는 잡히는 건 시간 문제. 희재는 방석을 맡아라. 부인 모두 살려다간 같이 죽는다. 하나라도 살려야 한다. 그렇게 방석만 데리고 도망친 희재. 그때 누군가에게 들키고 마는데 방원의 수족 청가? 제가 모시겠습니다, 도련님. 막다른 길목에서 날아든 희소식. 궤경이 떨어졌습니다. 돌아간다. 이성계가 기경을 장악했습니다. 그건 새로운 세상이 곧 열릴 거라는 의미. 이제 몇 걸음 남지 않았습니다. 감촉이 다른 왕좌. 좌편장 남지원, 우군 두통사께 아래입니다. 고하라. 왕과 세자를 비롯한 종신들과 외척들을 모두 구금하였습니다. 팔도 두통사 최영은 극렬히 저항하였으나 진압 후 압송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장군의 것입니다. 너는 말을 상가라. 왕실과 사직이 굳건한데 어찌 신하된 자가 역심을 입에 담는가? 자신의 충심을 보여주려는 남전. 역심을 입에 담았는데 어찌 배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아래입니다. 이제 이 나라는 장군의 것입니다. 남전. 남전을 1위로 이끈 것도 이성계였죠. 성균시에 장원하였으나 한직을 떠돌았고 삼척 지군사가 되어 왜구를 격퇴하는 공을 세웠으나 왕의 외양간이나 치워야 했습니다. 제가 장군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역차별. 장군께서는 적폐청산을 대의로 회군하셨지만 저의 대의는 다릅니다. 너의 대의는 무엇이냐? 개국입니다. 권력 이동이 아닌 새로운 권력. 최영 하나를 죽여 끝날 싸움이 아닙니다. 왕을 죽이고 왕실과 종친, 적폐 무리들을 모조리 죽이고 더 나아가 왕씨의 씨를 말려 새 세상을 열어야 끝날 싸움입니다. 장군께서는 군림하십시오. 피는 제가 묻히겠습니다. 그것이 역심이라면 지금 배십시오. 하지만 너는 말을 상가는 법을 배워야겠다. 욕망이 클수록 숨겨야 하는 법. 곧이어 남전 앞을 가로막은 사람은 장군께서는 군림하십시오. 피는 제가 묻히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한신 백기나 되는 줄 알겠소. 이보세요, 사복시정. 앞으로는 좀 더 머리를 숙이세요. 겸손해지란 말입니다. 감히 회군에 성공했으니 우왕과 최영은 유배지를 전전하다가 죽을 테고 어리버리한 면놈 왕위에 올렸다가 쳐내고는 개국공신이 되고 꿈도 못 꿀 군호도 받겠지요. 사복시정 따위가 하나 잊으면 안 됩니다. 제 곁에 서세요. 감히 앞에 서리 하지 말고. 그 이상의 권력을 탐하지 말라는 이방원의 경고. 새 세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님의 것이다. 아버님의 나라, 그리고 이방원이 오래오래 바라던 나의 나라야.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두 어머님 모두 무탈하시고 꿇어라. 왕자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감히 전리전랑 따위가 서서 하라는가? 부모와 자식이라도 여기선 위아래가 될 뿐입니다. 기과 품계로 사람을 평하면 너 역시 의뢰나 관리하는 육품 말단일 뿐이다. 그게 맞느냐? 아닙니다. 미치를 부릴 때에는 잘 쓰는 것보다 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갓이 망가졌는데 끈이 멀쩡하다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밑이 발아래면 중이 쓰기 어렵고 무릎에 닿으면 쓰기 맞춤이다. 남자는 어깨에 이르렀다. 중이 써야 하니 함부로 모욕 마라. 하면 저는 아버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발입니까? 무릎입니까? 넌 내 핏줄이다. 자식은 자식. 어찌 주인과 밑줄을 나눌까? 해서 이리 보란 듯이 굴리셨습니까? 이성계의 말에도 숙이지 않는 이방원. 서라 한 적 없다. 서지 말라 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방언. 애썼다 그 한마디면 될 일입니다. 하면 믿었을 겁니다. 아버님과 제가 주인과 밑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편 어렵게 살아나 고향으로 돌아온 휘. 끌려갔던 그날 밤이 생생합니다. 여동생 서연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한편 고래선. 군은 듣고 관은 새기시오. 나 우군 도통사 이성계는 사욕을 위해 회군을 한 것이 아니오. 도탄에 빠진 백성을 전쟁에서 구하고 간적에 둘러싸인 왕실을 지키기 위함이오. 그대들은 이를 명심하여 백성들이 동의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오. 정령 백성을 위하셨소. 바로 태클? 하면 선발대의 죽음은 무엇이오? 그들은 고려의 백성이 아니오. 모르는 척한 이성계. 선발대라. 처음 듣는 말이오. 모두가 아는데 어찌 장군만 모르시오? 장군께서 척살대를 보내 선발대를 도륙하지 않으셨소이까? 모그는 말씀을 삼가시오. 너야말로 입을 닫아라. 무고한 백성을 죽이다니 뒷일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러는가? 대감께서는 어찌 풍문에 연연하십니까? 풍문이 아니요. 왕께서는 선발대를 보내셨고 그들을 죽인 게 우통사가 아니면 누구란 말이오? 대국의 전쟁을 도모한 최영의 적폐면 백성을 핍박한 우통사도 적폐요. 아니라고 해보시오. 이들을 힘으로 제압하면 왕이 될 순 없습니다. 명분이 필요한 그 순간 나타난 건 바로 부관 남선호 우통사께 아래입니다. 고하라. 무리지어 군탈한 자들은 모두 중재인들로 명으로의 투항을 시도하였기에 군율로 저는 추탈하였습니다. 선발대 일부가 명예에 투항했다는 말? 거기다가 군탈한 죄인의 명부와 군탈을 모의한 통문, 명에게 바치려던 항서를 첨하여 올립니다. 때마침 선호가 가져온 명분. 모군에게 직접 보여라. 영모, 배륜, 살인, 겁간 여기 어디에 무고한 백성이 있소이까? 이걸로 회군의 명분과 실익을 모두 챙긴 이성계. 한편 남전을 죽이러 갔다가 기억 상실에 걸린 동생 서연을 보게 된 서희. 동생은 휘를 모릅니다. 내 부하다. 인사 올리거라. 처음 뵙겠습니다. 휘가 끌려간 이후 너무 큰 충격에 병이 난 서연은 연아, 정신이 좀 드느냐? 나다. 누구 시오? 그렇게 남전의 집에 머물게 된 동생. 날 죽이면 연희도 죽는다. 연희를 빼낼 수도 없다. 빼낸다 한들 어디로 숨을 것이냐? 산속. 연희는 기억에도 없는 자와 평생을 쫓겨다녀야 한다. 그게 네가 원하는 것이냐? 하면 그리 하거라. 뭐에 망설이느냐? 그만! 희에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남전. 연희를 여염집 금지 오겹처럼 돌볼 것이다. 명문가와 혼사를 할 수도 있겠지. 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연희를 불모로 잡겠다는 뜻.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남씨 가문의 인질이자 수족이 된 휘. 수시 중에 5째 강원이다. 애 친구 선호가 지시하는 휘의 임무는 똑똑히 봐도 나라를 훔칠 자다. 저자의 마음을 훔쳐 훔친 다음엔 스파이가 되라는 것. 죽인다. 시간이 흘러 고려가 조선이 됩니다. 어딘가로 바삐 움직이는 왕의 5째 아들 이방원. 단숨에 문을 통과하는 방원. 정왕군 입고해요!
왕이 된 이성계에게 찬밥 신세가 된 방원. 제 차례였지만 전학계 없어 금시엔 심어하시니 후회 문안을 받겠다 하십니다. 심오하시니 문안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냐. 다시 이성계가 빠진 건 자월 제자 강씨 부인의 아들 이방석. 출축제 언니유신 수알비약 2시즌이 넘었습니다. 보는 눈이 있으니 입시라도 허하심이. 보라고 세워둔 것이다. 봐야 어심이 널리 퍼질 터이니. 이성계의 마음은 방원을 떠난 상황. 전하, 과인을 걱정하는 너의 효심이 갸륵하고 아름답다. 그 마음 깊이 헤아렸으니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세자 책봉 논의를 금하셨다지요. 신을 신고 나눌 말이 아니다. 신벗을 기회를 안 주시니 이러는 것입니다. 너는 꿇으라면 서고 사병을 흩어리려 하면 되려 모질 않느냐. 아니 신을 신은 채 문을 부수고 들어오면 될 일이다. 해보아라 어서. 왕의 도발에 칼 대신 무릎으로 응수하는 방원. 적자 승계는 망고의 법칙입니다. 의안군은 8 중에 8이었고 서자일 뿐인데 어찌 어심해 두십니까? 중전께서 의안군의 책봉을 눈물로 호소하신다 들었습니다. 어찌 천년 왕죄본을 백엔머리 송사로 세우려 하십니까? 정한! 사실상 이성계를 농락하는 말. 짓는 개는 여이고 먹는 개는 살찌는 법이다. 이리 보니 부쩍 여이였구나. 그만 지지라는 말. 권력 앞에선 부자관계도 없는 게 왕실. 정왕군이 널 두렵게 했구나. 하지만 전하가 아니시고요. 정한군을 두려워하는 건 의안군이 아니라 전하십니다. 팩폭을 날리는 신덕왕후. 일만의 적진을 홀로 뚫은 내가 자식을 두려워한다. 적진의 1만은 죽여도 자식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눈빛. 한편 이방원에게 접근하기 위해 한 가지 수를 내는 휘. 장군 정사정, 개국 공신이자 방원의 측근. 밥 먹듯 사람 죽이고 요리 삼아 겁탈하는 인간 백정. 넌 놈의 입을 열어 왕의 눈에 들어라. 난 놈을 죽여 방원의 눈에 들 테니. 한편 희를 그리워하는 희재는 정벌군에서 군탈한 자들 중에 서위란 이름이 있었다. 왕후에게 들은 정보. 오늘 망부에 올랐다는구나. 죽은 서위. 살아있지만 희재 앞에 나설 수 없는 휘. 전하께서 곧 세자 책봉을 하실 것이다. 의안군이 되면 대군들과 공신들의 반발이 극심할 테지. 대군들의 허물을 캐고 공신들을 짓누를 겁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게 될 것이나 그 피가 우리의 것은 아닐 겁니다. 희재는 전하께선 상황으로 밀려나는 것도 힘없는 옥좌도 용납 못하십니다. 듣기엔 거북하지만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는 희재. 세자가 어릴수록 전하의 재위는 길어집니다. 의안군이 책봉된다면 단지 어리기 때문입니다. 어린 세자를 바라는 건 비단 전하뿐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방원보단 방석이 좋은 신하들까지. 친절한 곁을 경계하십시오. 숨겨진 허점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희재. 널 치마 장승이라 부른다지. 대감을 갓쓴 왕이라 부른다더이다. 신덕왕후 밑에 모인 희재와 남씨 가문의 치열한 공방전. 여전하구나. 그대로십니다. 궁궐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저작거리 장악에 나선 휘. 앉아. 여기 국밥 맛있어. 대단하시다. 얘 그 허리춤에 그 간댕이 몇 개 달고 다니니? 철도야 먹다라. 뽑지 마라. 무릎 나간다. 진짜 나갑니다. 몇 발 남았어? 12발. 휘에겐 죽음의 사선을 넘은 요동선발대 동료들이 있었죠. 남겠네? 그래 때로도 밀면 지대니 2발씩 나가는 말도 있네. 빙고. 휘의 든든한 동지 정범과 문복. 야 새끼들 이거 개대가리가 아니었구만. 네 원하는 게 뭐이니? 같이 살자. 오손도손. 그 투전판도 사이좋게 반반씩 놀아먹고. 갓나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자칫했다간 여기서 몰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반이라고 했니? 대신 일도 반반. 티바 튀우고 내 밑으로 들어오라. 범이 개 밑으로 어찌 들어가? 야 새끼 개나바로 온팡식이야 야. 에? 한편 궁궐의 다음 주인은 진안군이 술병으로 각혈을 한다지. 금시초문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데 너만 모르는구나. 적장자가 이리 쇠약하니 근심이로다. 게다가 술병 때문이라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다. 세자로 첫째 탈락? 둘째 영왕군은 서자만 15이니 어찌 싸우될지 눈에 선하다. 전하, 셋째 이간군은 갓도 버거워하니 익성관을 어찌 버틸까. 전하. 넷째 방간은 간음과 통험을 일삼으니 왈패와 무엇이 다를까. 어버머마. 허면은 쓸만한 자식이 없다는 이성계. 누굴 국본으로 세워야 하느냐. 술주정뱅이냐 아니면 저자의 왈패냐. 그도 아니면 너냐. 말해보거라. 네 원대로 국본을 세우겠다. 못 믿어오냐. 듣는 기가 이리 많은데 왕된 자가 어찌 말을 뒤집을까. 사과는 똑똑히 받아 써라. 정환군이 국본을 청구하니 과인은 그의 뜻을 마땅히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서 자신을 말했다간 역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건 이성계가 반함정입니다. 누가 좋겠느냐. 살 방법은 하나. 의양군이 비록 어리고 서자이긴 하나 총명하고 어지러 그 덕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허니 전하께서는 부디 의양군을 왕세자로 봉하시어 천년 사직의 기틀을 굳건히 다지소서. 목숨은 구했으나 세자 자리를 눈앞에서 뺏긴 방원. 이제 만족하십니까? 하다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후회냐. 그 순간 불길함을 느낀 희재. 여기서 방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 형님의 병화를 아는 이가 극히 적다. 내 모조리 틀어막았고 먹지 않은 입은 오직 하나. 대장군 정사정. 사실 얼마 전 선호에게 다 풀어버린 것. 정사정의 비밀은 선호의 무기가 되고 휘는 정사정을 죽일 계획. 방원의 사명이 기백에 이른다. 유사시 대장군 정사정 등의 관병과 호응하면 수천이 넘습니다. 네 아비의 보고엔 없었다. 부칙해 날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남전을 패싱하고 이성계의 신임을 얻으려는 것. 또 누가 하느냐.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전하뿐이십니다. 동시에 이방원에겐 약점이 된 정사정을 죽이려는 휘. 단번에 발압까지 도달한 휘. 그리고 이 모습을 목격한 희재. 하면 정사정을 어쩐다. 정사정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선호의 말대로 죽음을 맞이한 정사정. 그렇게 휘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희재. 남선호가 대신들의 사병들을 깨고 있습니다. 정사정의 사병들은 스스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위기를 맞이한 방원. 깨고 있다. 그래, 깨어진 사병들은 모조리 걷어들여라. 곳곳에 무사, 거사, 장안, 이 저자의 월자들과 나루토의 탕류돌까지 모조리. 이 시기에 말입니까? 누른다고 눌리면 쓰나. 전하께서 병권을 지셨으니 나도 사병을 지어야지. 지어야 살아남는다. 해야 판을 뒤집을 수가 있어. 어디로 모십니까? 골로 가자. 이 밀릴수록 판을 흔들어야지. 그 사이 승패를 잡았다 생각하는 선호, 그리고 이성계. 너를 지켜줄 자다. 잘 봐두거라. 감찰 남선우는 비록 육품이나 정벌군의 군탈자를 추살하였으니 그 공이 공신에 못지않다. 하여 공신년에 불렀으니 시비를 논하지 말라.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개국에 가장 큰 공을 세웠지만 공신록에서 역차별당한 방원. 신 또한 회군 때 현비를 모셨고 무왕군과 의왕군을 건사하였으니 그 공이 감찰에 못지않습니다. 허니 참석을 호해 주십시오. 그야말로 정면 돌파. 세자저하. 아직 세자 책봉은 하지도 않은 상황. 정하는 망발을 삼가라. 책봉의 교지도 내리지 않았는데 세자라니. 하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본이 되실 것을 미리 감축드립니다. 정한. 이건 사실상 농락에 가까운 행위. 의안 세자가 되고 옥좌에 오르더라도 부디 이 형을 잊지 말아다오. 우리는 무려 생사와 고락을 함께한 사이 아니냐. 정사정의 자리가 비었다. 반격한 이성계. 앉아라. 네가 만든 자리다. 신황망하여. 어서! 거기에 치고 들어오는 남선호.
근간의 종친부터 아전들까지 사병을 두고 있으니 이는 나라를 혼란케 하는 근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사병을 혁파하여 나라 안팎을 두루 평안케 하시옵소서. 이방원의 사병을 빼앗아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 불가하다. 전하의 가별주가 없었다면 어찌 개국이 가능했을까? 개국 초의 혼란이 가시고 병권이 바로 섰는데 난을 꾀하는 무리가 아니라면 어찌 사병이 필요합니까? 난이라니! 너는 그 말을 삼가하라. 어찌 발끈하십니까? 대군의 속내를 제가 들여다보기라도 했습니까? 너의 얄팍한 그 눈이 어찌 나의 두터운 중심을 볼 수 있을까? 있지도 않은 중심을 어찌 보리까? 혼란이 가셨다고 했느냐? 외구의 출몰과 오랑캐 핍박이 여전하. 게다가 왕씨들이 반역을 도모한다면 이는 어찌 막을 것이야? 너의 간악한 혀냐? 말라 비틀어진 부시야? 대책 없는 나불거림으로 분노한 이방원. 무엇을 어찌 막겠다는 것이냐? 나라의 변은 나라가 막습니다. 대군이 아니라. 방원을 이겨먹는 선호. 그때 너는 무엇인데 감히 정한군의 충심을 폄하하느냐? 여기 계신 공신들이 너만 못해 말을 삼가하는 것 같으냐? 아무리 왕이라도 공신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 전하, 사령은 당장의 시비를 가릴 문제가 아닙니다. 부디 무겁게 고심하시어 나라 백성을 편케 하심이 마땅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방원은 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반전을 노린 것. 정한군은 오늘 수모를 작정하였습니다. 공신록에 오르지 못한 부당함을 알리고 전하께 핍박당하여 공신들의 동정을 사려 함이었습니다. 도리어 네가 당한 것 같다. 아니, 과인이 당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이방원과 사위. 조선 초를 배경으로 각자가 바라는 나의 나라를 두고 칼끝을 세운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 나의 나라. 이어서 보고 싶은 분들은 JTBC를 통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드라마를 더 재밌게 해설하는 김시선이었습니다. 영화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하시면 이해하기 힘든 결말 해설, 영화를 더 재밌게 즐기기 위한 실제 배경 설명, 각 분야 전문가가 풀어주는 진짜 영화 지식, 이 모든 영상을 포함한 고퀄리티 영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김시선 채널 멤버십 영화 동아리 회원에 가입해주세요.